네, 반갑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자, 토요일 레드불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좀 목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네, 지금 일요일 새벽 2시입니다. 제가, 일요일, 내일 이제 좀 일찍부터, 계속 좀 바빠요. 그래서 다녀와서, 포스팅, 업로드 정리하고, 또 영상,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오늘 특강을 마치고 저녁 식사 후에 계속해서 좀 작업을 했습니다. 자, 한번 상한가 특징주부터 네, 살펴볼게요. 다물 멀티미디어라는 종목은 이제 전 거래일 시간에 상한가를 좀 기록했었던 종목입니다. 전 거래일 시간의 상한가, 시장이 좋아하는 공시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점상을 기록했고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또 점상을 갈지, 아니면 시가 프리미엄에 따라서, 네,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고, 일단은 상한가 특징주는 요 한 종목입니다. 점상. 자, 제약바이오 섹터부터 볼 텐데, 일단은 제가, 금요일장 좀 매매를 했던 거부터 한번 볼게요. 금요일장. 일단은, 가장 장 초반에 매매를 했던 게, 삼성스펙 45, 삼성스펙 45. 요것도, 내일도,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죠. 이제 월요일도 계속해서 좀 트레이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계속해서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장 초반에 베팅을 해가지고, 확정을 좀 지었던 종목이고요. 잠깐 일봉 차트 보시면, 앞쪽에도 엄청난 시세를 줬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부터 끝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하죠. 생명선을 벗어난 자리에서 무려 네, 거의 40% 이상 빠졌고요. 최근에 네,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그냥 단순히 기술적 반등 같아요.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어쨌든 돈이 들어왔고 지금 제가 아는 자리 유튜브 영상으로는 늘 말씀드리는 생명선도 지키고 있고요. 5일선도 밑에 아직 있고. 그러니까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만 저도 좀 체크를 하지 않을까. 내려온다면 그 다음 요 정도 라인. 네, 그래서 일단 시간 내에서 금요일장 마감하고 2.49%또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월요일도 한번 좀 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일진홀딩스부터 사실 봤어야죠. 자, 일진홀딩스는 제가 이렇게 좀 대응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틱으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시작과 함께 저는 매도를 때렸어요. 시작과 함께.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요게 제가 최근에 트레이딩 했던 종목이죠. 최근에 일진홀딩스 최근에 트레이딩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분봉으로 봐도 네. 두 계좌, 한 계좌는 그냥 그대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자, 공략을 해서 확정을 짓고 요게 이제 최근에 이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제 네. 오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레드불 특강 때도 일진홀딩스 말씀을 좀 드렸는데 레드불 검색기에 딱 꽂히게 되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트레이딩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좀 밀렸죠. 요게, 보시면은 마지막에 상한가를 좀 갔었다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났었고, 시간외에서는, 상한가를 좀 기록하다가도 1.85%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게, 다음날 보세요. 다음날 시가가 그냥 보합. 에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저는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별로 좋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빵짝 물론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빠지죠. 고점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빠졌을까요? 한 10% 빠졌나? 네, 10% 가까이, 한 7, 8%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요 구간에서 좀 건드려 봤다가, 그냥, 쭉 몇 주 남겨두고, 마지막에 1시 한 반부터, 네, 이렇게 조금, 매수를 했는데, 요게 이제 결국에는, 8,050원, 여기서 마감을 했어요. 여기서 마감을 했는데, 다시 시간에서 또 빠졌어요. 이거 조금 아쉽습니다. 뭔가.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까지는 한번 체크를 해볼 생각이고, 제가 요거는 이제 수소차. 자, 요게 만선 어부님께서 항상 돈될 뉴스 올려주시는 거예요. 만선 어부님께서 카페에 이제 돈될 뉴스, 요거는 이제 특강 관련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자, 요 돈될 뉴스에서, 제가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본 건데, 보시면은 이 수소 모빌리티 쇼도 예정되어 있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현대차 전략 발표가 있고 지금 이 일진 홀딩스가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솔루스
솔루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아니라 이제 요걸로 볼까요? 요게 아니라 잠시만요. 자, 9월 1일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 예정에 있단 말이에요. 공모주 역대 6위. 그래서 일단 요게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요일이죠? 9월 1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9월 1일이 수요일이고요. 아마 그 전에 그냥 고점 찍고 그냥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래요. 제가 보는 통계값. 네, 그래서 30일, 31일 시세가 나오지 않고 밀리면 저는 그냥 확정을 지을 거예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일진홀딩스는 뭐 이 정도 좀 대응을 했었고요. 펄비스도 중간중간 봤는데, 뭐 손절을 했다가도 다시 공략하기도 하고, 네, 뭐 그냥 공략하고 확정. 이때 좀 들어갔었는데 쭉 밀려났어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뭐 이때 좀 추가 매수 해가지고 반등 나올 때 그냥 좀 줄이고 나왔고, 이때 이제 또 한번 몇 차례 이때 뉴스가 있었습니다. 펄어빅스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검은 사막이 중국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뉴스가 볼게요. 스타트가 HTX 상으로 여기 있네요. 10시 27분이죠. 기가 막히게 10시 27분 나오고부터 매수세 다시 들어오면서 시가를 회복해주는 자리에서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두 차례, 세 차례 공략하다가 마지막 요거는 수익을 보지 못하고 이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정리하고 나서 뭐 6% 거의 뭐 7%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갈 종목이었더라면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고 반응이 있었어요. 반응이 있었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만들면 안 되는 자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어떤 자리에서는 경계를 해야 되고 팔아야 되는지 기본 특강에서 다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레드불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어쨌든 예측보다 대응이에요. 대응. 그래서 가장 최근에 진행한 기본 특강이 9월 5일 그러니까 이제 오는 주말에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공지 확인하시고 아까 켜놨었는데 공지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거 클릭해서 보시면요. 제가 4분기 일정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마감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기본 특강은 10월 2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도 이렇게 좀 건드려 봤었고, 그 다음에 삼성스펙이랑 뭐가 있지? 한국 BNC도 계속 건드려 봤다. 이거 손절 짧게 했던 것 같아요. 한국 BNC. 오늘 강의를 했어가지고 여기 손절을 살짝 했던 것 같은데, 뭐 크게는 아니에요. 크게는 아니고 요때 진입을 하고 요때 진입을 했는데 조금 살짝 뭐 1% 이내에서 정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좀 달렸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시세를 주다가 확 밀어버립니다. 이래놓고 월요일날 달릴 수 있어요. 월요일날.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밑으로 빠졌다가 시가와 전일점가 빠졌다가 끌어올려놓고 쭉 빼죠. 쭉 뺍니다. 개미들을 계속 털고 있어요. 털고 있는데 지금 요 자리는 뭐죠? 요 종목이 이제 맥점입니다. 맥점. 그래서 일단은 5일선 아직 살아있고요. 월요일장도 저는 공략 후보로 계속 이제 먹거리이기 때문에 계속 볼 겁니다. 한국 BNC도 좀 트레이딩을 해봤고, 바이오니아도 계속해서 먹거리예요. 바이오니아도 짧게 이때 한 2% 이내에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정리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전고점 딱 다달고 치고 가지 못해서 그냥 바로 확정을 지었고요. 이후에 살짝 눌려주고 또 달렸어요. 아쉽긴 한데 어쨌든 수익 났을 때 좀 확정을 지었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바이오니아 정말로 미친듯이 5일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5일선 무너지면 요거처럼 그리고 5일선 무너졌다가 한번 반등 또 나올 수 있어요. 바이오니아도. 그래놓고 결국에 생명선 무너지면 이렇게 뺄 겁니다. 네이처셀도 그렇고. 주가라는 것은 올라가기만 하는 건 없어요. 올라가면 언젠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 5일선 생명선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또 기본 특강이나 특별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특히 특별 강의 맥점에 대한 기준도 알고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딱 정리하기 좋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제약바이오에서 넥스턴 바이오가 오랜만에 움직임을 줬었어요. 요거는 뉴스를 보고 좀 빠르게 좀 진입을 했었습니다. 뉴스.
그래서 진입을 하고 나서 수익이 나는 대로 뭐 정적 발동하고 갭상승 딱 출발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확정을 했는데 요게 기가 막히게 또 상한가 가더라고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제 기준에서 수익이 나와서 팔았고 그 이후에도 뭐 달려들 수도 있었는데 그냥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차트상 위치가 제가 딱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뉴스를 좀 보고 한번 빠르게 좀 베팅을 했던 건데 뭐 이렇게 올라갔고 상한가까지도 기록을 했는데 뭐 아무튼 체크를 해봐야죠.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세가 나왔고 거래 대금도 네, 많이 들어왔으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네, 한번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스턴 바이오도 좋았고 그 다음에 SMCC도 뭐 요거는 중간에 살짝 건드렸네요. 요거는 요 앞쪽에 건드렸던 계좌도 있는데 그걸 지금 뭐 켜놓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한국선제도 팔고 나니까 쭉 가요. 뭐 뒤에는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뭐 그래서 요 정도고 일단은 종목들 이제 이어서 볼게요. 또 매매한 종목들 살펴보면서 생각나면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 바로 한국비엔시 나옵니다. 자, 한국비엔시는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직전에 이렇게 고점 꼬리까지도 돌파를 하는 힘이 새로운 힘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조정 나오더라도 저는 좀 보지 않을까. 조정 밟고 만약에 이제 종가 관리를 좀 시킨다든지 뭐 떨어지면 다시 돌파할 때 뭐 보지 않을까 싶고 한국비엔시 어쨌든 지금 월요일장도 저는 보지 않을까 싶고 자 부강약품도 자 코로나 뭐 백신 경구용 관련해서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고 부강약품도 뭐 최근에 계속 건드리고 있고 먹거리입니다. 여전히 이것도 지금 살아있고요. 맥점이죠. 세력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할지 자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돈델뉴스 보시면 9월 말 10월 초에 부강약품 경구용 치료제 임상 이상 탑라인 발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꿈틀꿈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대감으로 얘가 여기서 바로 치고 갈 수도 있고 좀 더 조정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좀 관리를 해 보시면 좋겠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떤 자리예요? 요 자리는 이제 앞쪽에 실을 주고 돌파를 하고 지금 요 지지를 좀 기가 막히게 좀 받으면 참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지지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면은 뭐 서린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하시고 네, 이것도 일단은 한 이 정도까지는 한번 더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요. 큰 그림은 살아있어요. 큰 그림은 살아있고 5일선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조금 기간 가격 조정을 거칠 수 있는 자리죠. 자,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생명선에서 좀 지지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넘어갈게요. 자, 바이오 리더스도 생명선을 또 타서 움직임을 주고 있고 자, SK 바이오 관련해서는 자, 대정학은도 이제 생명선 요 정도에서 계속 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데 시간에서 한 3%대 상승 마감을 했어요.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시세를 주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대입니다. 또 그 구간을 또 나중에 돌파를 확실하게 하면 뭐 이어나갈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살짝 반등 주고 그냥 다시 한번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주의하시고요. SK케미칼 우선주 같은 경우도 카운터덱 관리 종목이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생명선에서 좀 지지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 디지털도 요거는 최근에 뭐 또 반도체 또 뭐 이슈가 있었나 아무튼 요것도 잘 나가고 있고요. 넘어갈게요. 바이오니아도 말씀드렸었고 요것도 정말 정말 미친듯이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만 딱 저는 계속 보지 않을까 싶고 자, 월요일 아즈텍 WB라는 종목도 시세를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음봉 나오면 양봉 매수세 들어오고 음봉 나오면 이제 매수세 또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자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요 정도 라인이거든요. 요 정도 라인 앞쪽에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고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 벗어났는데 다시 한번 뚫어주고 최근에 또 매수세가 여기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크게 벗어나면 다시 돌파해야 보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먹거리다. 그리고 지금 카운터텍 관점에서 그리고 맥점이기도 하고요. 아즈텍 WB 그 밖에 이제 아이진 뭐 서린 바이오 앞쪽에 봤었고 나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인스코비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최근에 계속 건드리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요게 이제 사실 셀루메드의 최대 주주죠. 셀루메드의 최대 주주가 인스콥이고 셀루메드가 상당히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시간에서도 이렇게 3%가 상승 마감했는데 올라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서울경제 이제 나온 기사를 좀 살펴보시면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독일 A사와 9월 중 계약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뭔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달려든 거죠. 그죠?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경우도 뭐 있겠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고, 일단 기사 속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움직임을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것도 역시 한 요 정도 구간까지는 계속 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조정을 밟고 좀 이어나가느냐, 셀루메드, 인스코비, 그 다음에 자 그외 제약바이오, 국제약품도 계속 길을 부리고 있고요. 세력선 돌파 앞두고 있는 종목이고, 카운터어택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시간에 6%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갭을 띄우고도 요거는 시세를 어느 정도 줬죠, 최근에도. 그래서 뭐 갭을 띄우고도 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국제약품, 자 셀리드, 최근에 레드불 검색기에 좀 포착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셀리드. 그래서 요 구간 최근에 이제 생명선을 타고 요 구간 지금 박스권 행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네 여기서 한번 시세를 이어가 주느냐, 정도 돌파 한번 해 주느냐. 자, 그리고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영상으로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레드불, 네, 레드불 시그널이었고 요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레드불 특강대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제일약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KPX 생명과학이라든지 오리바이오라든지 그 화이자가 정식 그 승인 받아가지고 반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왔던 기사가 이제 모더나도 정식 뭐 승인 마쳤다, 이제 완료가 됐다, 승인 신청이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식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화이자는 끝이 났고, 그래서 아마 뭐 녹십자, 모더나 쪽이 움직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과거에 움직였었던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한국 파마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최근에 이것도 말씀 계속 좀 드리고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끌어올려주면 참 좋은 자리예요. 카운터택 완벽한 자리고 올라가 준다면, 그래서 딱 노려 볼만한 자리. 조화제약도 지금 아무튼 특이한 모습입니다. 생명선을 좀 돌파 여부에 따라서 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전약품도 최근에 다 비슷해요. 최근에 생명선을 뚫어주고 지금 요 자리에서 한번 올라가 주는지, 올라갈 때만 저는 볼 거고요. 여기서 밀리면 밀리고 한 8,000원 선도 밀리면 저는 이제 끝. 자, 셀트리온도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에 좀 잡혔던 종목이고 요 구간을 소화하면서 고점을 좀 드높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세력선을 돌파했어요. 셀트리온이.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겠고, 동고바이오 제약과 함께 CTC 바이오 요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좀 기간 조정 거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또 생명선을 만나겠죠. 만나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뭐 가장 좋고요. 그래서 요 구간 완벽하게 생명선 또는 전저점 훼손하기 전까지는 계속 좀 체크. CTC 바이오, 앞타 바이오, 조금씩 그 상태가 안 좋아지네요. 자, 앞타바이오, 라파스, 뭐 그 밖에도 뭐 체크해 볼 만한 종목들 많지만 시간 관계상 요 정도까지 하고요. 자, HLB 최근에 짚어드리고 엄청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뭐 거의 이제 50%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모멘텀이 임박해 있어서 그래요. 요게 다음 주가 이제 이번 주에요. 율리언의 이번 주 최종 결과 발표 예정, 이번 주 초라고 했으니까 요게 발표가 되면 뭐 반짝하고 밀릴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HLB 지금 생명과학도 그렇고 시간에서 다 올랐어요. HLB 제약, 그 다음에 넥스트 사이언스가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 자, 넥스턴 바이오, 앞서 이제 제가 뭐 매매를 해서 보여드리기로 했는데, 역시 이제 빠졌다가도 올라갈지 계속 좀 체크를 해 봐야겠고요. 벌써 20분 됐어요. 글로벌 SM. 자, 글로벌 SM이라는 종목도 요거 레드불 시나리오 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레드불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진홀딩스가 이제 좀 레드불 시그널에 잡혀서 급등을 할 때 제가 올려드렸던 포스팅 영상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뭐 과거에 움직였었던 뭐 평화산업도 언급드리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 밖에도 뭐 풍국주정, 유니크, 뭐 성창, 도텍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수소차 쪽도 계속 이 일진 하이솔루스 이것 때문에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죠. 글로벌 SM 맥점이자 레드불 시그널 나올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평화산업, 평화산업, 이것도 이제 조정 나오더라도 또 시세 이어나갈 수 있는 지금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이전에 뭐 이런 고점이라든지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조정 나오더라도 예의상 봐줘야 됩니다. 자, 모토닉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대원강업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죠? 이것도 좀 자리 잡아가고 있고, 동아화성도 말씀드렸고, 맥장이죠. 코오롱 인더가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됐던 금요일장. 두산퓨얼셀, 뭐 상하프론테크 최근에 뭐 움직이고 있고요. 맥점이죠. 그리고 일진홀딩스, 그리고 뒤에 동양 피스톤도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봤습니다. 금요일자. 이거 다른 계좌로 좀 트레이딩 하기도 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모토닉도 움직이고 동양 피스톤도 장중에는 정적도 발동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직전 고점에서 좀 두들겨 맞았어요. 두들겨 맞았는데, 자, 요게 최근에 현대차,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수소 모빌리티 슈도 있고 현대차 전략 발표도 있고 수소 모빌리티 슈가 있어요. 지금 수소 쪽도 관심을 갖고 그죠? 봐야 되는 모습인데 이미 움직이고 있고요. 동양 피스톤이 올해 초에 이 현대차 친환경 전환의 수소차 전지 공급 관련해서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어요. 네, 7월 8일에도 있었습니다. 7월 8일. 최근이죠. 수소 전기차 연료 전지 어디에요? 계약 상대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그래서 동양 피스톤도 근데 이게 좀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제가 좀 큰 금액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네, 요즘 뭐 조정 나오더라도 아무튼 요 구간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있죠. 요 구간 벗어나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뭐 저는 계속 좀 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좀 수소차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일진전기도, 오히려 사실 일진홀딩스보다 일진전기도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이제는. 네, 요 맥점, 레드불 시그널 나올 수 있는 자리죠. 자, 2차 전지에서는 사말 알루미늄과 조일 알루미늄이 최근에 좀 질주를 하고 있고요. 다 맥점입니다. 이 맥점이라는 것은,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그냥 차트를 보는 기준이에요, 기준. 자, 원익 P&E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원 시스템즈도 네,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MK전자도 최근에 말씀드렸고 캠트로스 뭐 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꾸준하게 가고 있어요. 태시 시스템이 미리 말씀드리면 보니까 주말에 자유 게시판이었나 관심 뉴스 자, 리비안 상장 관련해가지고, 구르미아 산스님께서 이 리비안 상장 관련해서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관련된 종목이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TGC예요. 예. 자, 그죠? 삼성 SDI가, 그죠? 탑재가 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 SDI에 뭔가 공급하는 업체들이 다 리비안 관련된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리비안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TGC 스틸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홀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생명선을 사고 올라갔는데 생명선을 벗어나지 않고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계속 잘 나갔으면 좋겠네요. 레드불 특강 때 말씀드리고 레드불이었나? 레드불 특강 때도 이때 TGC 스틸이 레드불 시그널이 잡힌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예, 레드불 자리가 요런 자리고 기본 특강 때 말씀드렸던 자리, 유튜브 영상으로도 소개시켜드렸던 자리가 요 정도 자리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마저 보겠습니다. CIS도 최근에 계속해서 아직 살아있고요. 그 밖에 이제 3기가 좀 반등을 할지 카운터텍 관심 종목이고요. 그 밖에 에코프로 나머지 넘어가고 캠트로닉스도 자율주행 쪽이긴 하지만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간, 요 정도 추세 벗어나기 전까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디스플레이텍을 공략을 해야지 하다가 못했어요. 이게 너무 아쉬웠던 금요일장 중에서 자, 디스플레이텍 기억하시나요? 제가 요런 자리에서는 트레이딩을 했었어요. 그리고 요런 자리에서도 말씀드리다가 요게 계속 밀렸죠. 이때 시장 상황도 안 좋았긴 한데 그건 그냥 시장 빠졌을 때 질주한 종목들은 간단 말이에요. 요게 빠졌고
그런데 이제 생명선을 강하게 이렇게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부터 이제 현대차, 요거 인수 관련해서, 재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좀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요. 자, 정치 테마 쪽으로, 보강산업이라든지, 보강산업도 레드불 검색기에 딱 포착이 돼서 마감을 한 종목인데, 시간에 상한가를 좀 가버렸어요. 자, 시간에서 상한가, 홈센터홀딩스, 경남스틸 단일가 이제 회제가 되죠. 네, 한국선제라든지 TBC라든지 홍준표 관련해서 최근에 정말 급등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내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요거는 사실 카운터대 관점에서는 조정 받아야죠. 조정 받아야 조금 좋은데 일단은 질주 강하면 가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기본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은 지금 정말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만 딱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고, 최재형 관련해서 영화금속 정도, 이준석 관련해서 삼보산업 정도, 그 다음에 원정 관련해서 서정기전 보고 있고, 요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면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요 구간은 좀 지키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요게 일단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타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범양건영도 이거 물려놨는데 빠지면 올라오고 빠지면 올라오더니 결국에 지금 정고점을 좀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범양건영, 일성건설, 그 다음에 윈하이텍 정도 차트 관심주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딱 시그널 나올 수 있는 자리네요. 자, 반도체 IT 쪽 조금 길더라도 주말이고 제가 좀 일찍 올려드릴 테니까 이건 예약을 좀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일찍 올려드릴게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SK 머티리얼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이런 부분. 네, 이것도 지금 자리가 제가 좋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한번 밀리면 생명선까지 한번 추세 한번 보고 요 자리 직전 고점 뚫어주고 생명선 추세 살아있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과 SAMT라든지 생명선 타는지, 다원시스도 좀 금요일장 눈에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길게 좀 크게 보면 시세 주고 요 구간 쭉 좀 조정을 거쳤죠. 조정을 거치다가 최근에 저점 끌어올리면서 조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느냐, 눌렀다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다원시스, 철도, 반도체 요쪽이죠. 그 다음에 FNS테크는 최근에 외국인 수급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재료가 공시도 나왔던 종목이고,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폴더블 쪽도 정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파인테크닉스. 자, 이것도 제가 정말 그 유튜브 영상으로 강조했던 상승 패턴이잖아요. 이거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주식 시크릿에 진원생명과학, 네이처셀, 아이진, 백금 TNA 다 말씀드렸던. 자, 생명선 벗어났는데 돌파 이후에 조정 밟고 나서 올라가는 딱 흐름이었어요. 파인테크닉스. 자,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KH 바텍, DKT 정도, 디케일락 수소 아니에요? 수소, 디케일락. 그리고 자, DKT 정도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요거 일반 주주 배정 유상 증자 나오고 나서 개파락했지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좀 관리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조정 한 차례 밟고 생명선 지지 밟고 5일선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차트 아직까지 제 기준에서는 몰라요. 기다려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이거 굳이 공략할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네, 이것만 보면 계속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계를 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면 하시면 돼요. 모르는 건 안 하면 되고, 그죠?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안 합니다. 자, 아는 것만 해도 본절, 손절이 나가는데 모르는 걸 하면 어떡해요. 자, 원티드 랩 신규 상장주 이제 관심 종목 원티드 랩, 이것도 일단은 체크해 볼 수 있는 자리고, 시간에서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쿠콘, 일단 플래티오부터 보면 플래티오도 최근에 아마 이것도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죠? 이때도 공략했다가 본절하고 나왔습니다. 네. 갈 자리거든요.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이것도 갈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밀려나요. 그러면 요거는 저는 별로 물론 다시 한번 한 요 정도 라인을 돌파하면 볼 건데
계속 갈 자리에서 못 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종목이고 그냥 없앴어요. 요 정도 라인을 다시 상향 돌파하면 저는 이제 다시 보지 않을까 싶고요. 쿠폰이란 종목도 최근에 시장이 안 좋지만 추세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죠? 기가 막히게 생명선에서 계속 눌려주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크래프톤도 신규 상장주 공략법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크래프톤은 나중에 게임 쪽에서 다시 한번 보죠. 뭐. 차트. 자, 카카오뱅크도 넘어갈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젠셀, 딥노이드, 롯데렌탈 정도 차트 보고, 잠시만요. 네, 잠깐 이제 물 좀 마시고, 잠깐 좀 가다듬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 요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 롯데렌탈도 다시 한번 요 위에서 이렇게 요 앞쪽에 저항 받았던 부분을 좀 돌파를 하는지에 따라서 바이젠셀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여기서 한번 양봉 흐름이 만들어질 때 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은 스펙주 같은 경우는 삼성 스펙 앞서 보여드렸죠.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지금 삼성 스펙 45 지금 맥점이고요. 맥점. 자, 가상화폐 쪽은 제가 비트코인 셀을 못 봤는데 넘어갈게요. 일단 하나투자증권도 레드불 시그널이죠. 이것도 레드불 시그널이고, 그래서 여기서 양봉의 모습이, 그러니까 치가 이후에 상승 추세를 그린다면 다 건드려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주는 이런 모습이네요. 여기서 이제 생명선 딱 빠지지 않고, 만약에 빠지면 다시 탈 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여기 위에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쏘아준다면 이제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흐름과 본주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YG 플러스, 요것도, 이제는 한번 요 자리를 쏘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쏘아줄지, 한 번 더 눌리고 생명선 지지 한번 받고 좀 갈지, 어쨌든, 요것도 관심있게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YG 플러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YG 플러스, 자, 그리고, 자, 뭐 SMCNC도 요것도 카운터대 요것도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그죠? 건드리고 있고, 이렇게 꼬리 잡아먹으면서 상승으로 가는지, SM도 이런 모습이고요. 자, 크래프톤. 자, 어쨌든 카카오뱅크보다도 최근에 이 기술적 반등이 조금 빨라요. 다시 5일선을 탔고, 카카오뱅크는 왜 그냥 넘어갔겠어요? 요 자리 계속해서 좀 벗어나면 바로 올라와 주고 해야 되는데, 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횡보를 하거나 이러다가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일선을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하고, 최소한 요게 요 정도는 돌파해줘야 돼요. 요 정도 다시 한번. 그래서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관심주, 특히 펄어비스도 굉장히 지금 정말 제가 과거에 사랑했던 종목이에요. 과거에 거의 뭐 정말 투자했던 종목입니다. 뭐 사실 뭐 저는 투자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참 많이 하는데, 그죠? 과거에 이런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요거 보시면은 주식 입문 자료도 많이 보시면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 캔들 특히 요걸 다 펄어비스 사례를 드렸어요. 그죠? 펄어비스. 이어서 개별 종목. 최근에 게임주 중에서 개인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지금 요 자리가 이때네요. 이때. 이때. 그래서 뭐 이렇게 캔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드린 다음에 사실 다 필요 없고, 그러나 사실 나는 이렇게 캔들을 하나씩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해석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정말 그냥 교양이에요. 교양. 기본적인 거고,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급소냐, 맥점이냐, 레드불이냐, 세력선이냐, 뭐 추세가 살아있느냐,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추세 전환의 모습을 보이느냐, 그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특강을 수강한 사람은, 즉, 제 기준, 특강 때 제가 차트를 보는 모든 기준을 알려드리니까, 그러니까 제 기준을 아는 분들은, 펄어비스는 간단히, 장대 양봉 이후 지금 맥점을 형성하고 있다. 선긋고 분할 매수를 준비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밸류상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종목이었고, 특별 강의 때 유망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당시 엄청난 급등을 했고, 제가 아마 요런 자리에서 정리를 했을 거예요. 요런 자리에서.
어떤 자리요? 정말 단 한 번도 제가 매수를 하고 생명선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때 제가 좀 길게 끌고 갔던 종목이 애경산업, 네. 요게 생명선이 여기까지 끌고 갔습니다. 애경산업도 아마 같이 상장했을걸요? 거의 같이 비슷하게. 제가 이 당시 때 아닌가? 그죠? 애경산업이 펄어비스 매매하고 나서네요. 애경산업도 뭐 진입하고 나서 생명선을 지키면서 갔기 때문에 언제 이때 제 기준의 끝이잖아요. 끝. 자, 일단은 갑자기 넘어갈게요. 주식 입문 자료도 카페에 있는 자료도 찾아보시면 공부할 게 많습니다. 자, 어디까지 봤죠? 펄어비스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펄어비스가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맥점이었죠. 맥점. 살리느냐, 죽느냐, 뭐, 그럴 수 있는 자리였는데, 요게 이제, 요 NC의 역할도 컸던 것 같아요. NC의 배신. 그러면서 이제 반사 이익도 있고, 도깨비 이런 것들, 또 검은 사막, 뭐, 붉은 사막, 그죠? 모멘텀. 그래서 이제 펄어비스가 최근에 좀 급등을 했는데, 자, 조정이 한번 나오더라도 워낙에 좀 강한 힘이 들어왔고 앞쪽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까지 돌파를 해줬어요. 기본적으로 513 벗어나기 전까지 저는 계속 볼 겁니다. 특별관계 수강하시는 분은 딱 맥점 기준 잡고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도 생명선 돌파 이후에 음봉 조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양봉 흐름이 좀 나오는지 아니면 좀 횡보를 한다든지 빠지면 다시 재돌파할 때까지 안 볼 겁니다. 자, 신규 상장주가 어디 있죠? WI는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좀 고점을 뚫어지질 못하고 밀려났는데, 요 추세까지만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자, 여행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도 최근에 말씀을 좀 드렸죠. 최근에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이런 자리에서는 요 기간 수급이 꾸준하게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금요일장은 상당히 좋았어요. 아시아나항공. 그래서 항공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뭐 모드투어, 참좋은 여행 이런 종목들, 여행항공, 뭐 인터파크도 뭐 최근에 뭐 트레이딩해서 뭐 보여드렸는데 아쉬워요. 그냥 여기서 좀 살려나가는지 갈 자리에서 못 간 느낌이어서 그냥 요 추세 벗어나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인터파크. 자, 페노션과 HML, 상감 MT는 뭐 최근에 개별 관심주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자, 페노션도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요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횡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좀 상승 파동을 좀 그렸거든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한번 뻗어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뻗어나가는지, 페노션, HMM, 레드불 시그널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상당 MNT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생명선 좀 이겨내는지, 타는지, 덱스터, 코세스, 요 정도, 나머지 넘어가고, 리드코프, 고려시장 정보도 넘어가고요. 그 외 관심주로 바로 가서요. 자, 린드먼 아시아라는 종목도 레드불 시그널에 나온 종목입니다. 앞쪽에 좀 시세를 줬다가, 요거 자리도 레드불 시그널 자리죠. 레드불 시그널에 좀 포착이 되면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시세를 주고 나서, 밀리고 그러면서 전고점 한번 지도를 하고 쭉 빠졌어요. 생명선 쭉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과 함께 생명선을 다시 한번 타고 있는 그림인데 여기가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느냐. 일단 기술적으로 요 정도 구간이 딱 타이트하게 본다면 요 정도 구간을 살짝 눌러주고 바로 가주는 게 참 좋아요. 그럼 레드불 시그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린드먼 아시아, 뭐, LX, 요것도 참 좋죠. 요게 최근에, 저항받았던 구간에서 돌파, 시세 주고, 눌림 지지받고, 또 올라가 주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원방테크, 뭐, 기존에 말씀드렸고, KGTS도 이제 생명선을 계속 빼고 있는데, 요런 자리에서, 한번 상향 돌파를 하는지, KGTS, 이즈케어텍 최근에 단독기사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나머지 넘어가고, 코드 네이처도 상당히 이것도 비슷하죠. 결국에 이제 직전에 저항을 받았던 요 자리를 뚫어주고 치즈받고 올라가주는 최근에 이제 금요일장 최근에 급등을 한 건 이러한 공시가 좀 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뭐 금요일장 마감하고 나서 나왔었나?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좀 막 갈리네요. 오늘 강의를 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레드불 제가 이제 레드불도 그냥 기본 특강도 제가 이제 기본 특강도 30분 이렇게 아예 추가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레드불도 그냥 사례들 좀 더 많이 좀 4시 그러니까 3시간 반 뭐 레드불 검색기 만들기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요것도 거의 뭐 30분 이상이 돼서 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오늘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 상태가 좀 더 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프트센 볼게요. 요걸 최근에 제가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한번 몇 차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인지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포스팅 정리를 하지 않고 뭐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만 좀 보여드렸었죠. 소프트셋을 빼먹었더라고요. 요게 이제 차트가 좀 살아있었던 자리였는데 기가 막히게 올라갔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왜 올라갈까 찾아보니까 최근에 소프트셋 검색을 해보니까요. 8월 25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8월 25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요때네요. 새만금 산단의 한중합작 기업 등 유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SC. 자, SC와 SC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새만금 개발청이 25일 한중 합작으로 초방막 유리, 강화 유리, UTG, 뭐, 캠트로닉스도 있고, UTI도 있고, 뭐, 그렇죠. 가공 양산 첨단 설비 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SC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SC가 여기 보시면, 코스닥 상장 기업인 소프트센과, 공동 출자를 해서 합작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센이 아직 뉴스는 뉴스는 뭐 합작이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한중 뭐 없어요. 최근에 소프트센 나왔던 게 뉴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스 없이 올라갔다가 나중에 뭐 뉴스가 나오고 나서 한번 고점을 좀 찍을런지 일단 계속해서 앞쪽에도 이런 산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시간에서 빠졌는데 오히려 조정 나오면 뭐 저는 기회로 삼고 뭐 맥점의 기준 5일선 뭐 벗어나기 전까지 라든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아무튼, 여기 있는 종목들 거의 다 살펴봤을 거예요. 요게 이제 포스팅 안에 있는 종목이고, 종목들이 뭐 많아요. 많습니다. 뭐 지금 시장 상황이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네, 매매할 종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넘쳐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요거 항상 읽어보시고요. 네, 네, 이게 왜, 잘못 건드렸나. 아이고. 네, 아무튼. 제 기준에서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는 종목들, 네, 기준에 맞는 종목들 다 잘 선별해 보시고, 일찍 올려드릴 테니까요. 일요일 이제, 복귀도 잊지 마시고, 네. 아무튼, 월요일장 준비 잘 하셔서, 모든 분들 좋은 성과, 좋은 수익, 출발 다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주도 매매를 위한 주식 특강, 요거, 그러니까 4분기 일정인데, 제가 이제, 카운터 때 9월 11일로 일단 잡아놨어요. 예정에 있는데, 사전조사를 좀 해보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면 진행을 하고요. 없으면 그냥 좀 패스를 할게요. 저도 이제 조금, 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최근에.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고요. 영상, 이렇게 좀, 네. 자, 뭐, 비염에 좋은, 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네. 모든 감사드리고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염에 좋은, 네. 좋아요, 댓글, 네. 잊지 마시고,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